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이 알트 불장의 어떤 스타트가 될 수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 될 것 같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관점 복귀해 보면 저는 비트코인을 이 1일 캔들에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봤죠. 방송을 잠깐 재생해 보면 그래서 여기에 캔들의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저점에서 하락 다람쥐, 2번 하락 다람쥐에서 다시 양봉으로 바뀌는 음자리 양 패턴, 그리고 3번 저점에서 긴 위아래 꼬리 도지, 4번 연속 장악. 이런 형태로 계속 상승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을 계속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일 캔들 흐름을 보고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봤고 예상했던 대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캔들적인 해석은 지난 영상을 꼭 보시고 오셔야 이해가 되니까 4월 15일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인 주제인 대상승장의 시작인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모두가 이더를 외면했을 때 저는 계속해서 이더리움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8일 급락이 나오고 오후 10시쯤에 여기쯤이었죠. 파동 마감이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오는 하락 파동이 마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하락 파동이 마감이 되고 이 하락 파동이 끝나면 고점을 뚫어야 되는 파동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브를 켜서도 말씀을 드렸죠. 1500대에서 저는 계속해서 현물을 매수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비트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건 사실 알트잖아요. 그 중심에는 이더리움이 있고 차트가 어렵지만 저는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대부분 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점이 없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이더리움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파동, 그리고 두 번째는 캔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체인. 자, 먼저 파동부터 보면 제가 저번 달부터 메인으로 보고 있었던 관점이 이렇게 1파 연장 터미널, 그러니까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을 보고 있었죠. 그 중에서 C파는 해석이 조금 난해했는데 이중 플랫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ABC가 하나 나오고 작은 X파가 나오고 다시 ABC로 연결이 되는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WXY로 형성이 되는 이중 플랫을 봤었고 지금 2파 같은 경우에는 이중 지그재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A파가 임펄스 그리고 다시 C가 임펄스로 해서 파형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저점이 하락 파동의 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가서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요. 둘 다 상방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 2022년부터 올라온 파동이 A파동이고 지금 B가 나오고 지금 C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죠. 이 B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B, C로 이렇게 또 형성이 됐는데 비율을 보면 정확하게 A파 대비해서 1.618을 찍었죠. 이렇게 C파가 조금 길게 나온 형태로 완성이 됐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지금 파동은 A, B, C로 해서 고점을 뚫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4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천에서 8천까지 가는 게 맞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제가 가장 상승 모멘텀이 좋은 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가 있느냐? 이거는 몇 달 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예요. 고점부터 내려오는 파동이 A파동 그리고 올라온 파동이 여기가 마감이죠. B파동 그리고 지금 C파동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파동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복합 조정이어서 WXY로 끝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리스크가 있죠. 바로 이 C파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 왜냐하면 이 C파동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A파동 대비해서 0.618, 즉 지금 구간에서도 많이 멈추지만 더 자주 나오는 비율은 사실 1대1이죠. 그러면 767달러가 1대1을 찍는 구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가격폭이 얼만큼이냐? 한 57%가 더 빠져야 됩니다. 이 가능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원웨이로 빠지려면 파동 형성이 어떻게 됐어야 되냐? 그걸 볼게요. 비파 고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임펄스로 떨어졌어야 됐죠. 근데 내려온 파동을 보시면 절대로 이런 임펄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파동이 터미널을 그리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1500대에서 매수를 많이 했던 이유가 지금은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안 가고 C가 이렇게 1파 연장 터미널로 끝났으면 또
고점을 뚫으러 갈 거고 공통 상승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1번, 2번 시나리오 중에서 메인으로 뭘 보고 있냐? 저는 1번을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을 해서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끌 수는 있겠죠. 어쨌든 고점을 뚫으러 가는 파동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동에 대한 근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캔들을 살펴볼게요. 캔들은 제 아이덴티티죠. 제 모든 매매의 기반 베이스는 다 캔들이고 캔들이 가장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캔들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무 구간에서나 나오는 캔들은 해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상승 저항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뭐 아랫꼬리가 나왔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위치에서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느냐 아닌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위치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냐? 바로 이런 구간이죠. 의미 있는 저점이 만들어진 위치. 여기가 그러면 왜 의미 있는 저점이냐?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원형의 큰 파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뚫은 위치는 상승 캔들이 완성이 된다면 추세로 이어지는 파동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위치죠. 그 위치에서 지금 이번 주 마감 캔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샛별형 캔들의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샛별형 캔들은 제 프로필 사진에 있는 캔들이에요. 이런 형태로 생겼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운데 캔들이 아랫꼬리가 긴 도지일 때 신뢰도가 높고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3번 캔들이 여기 1번 캔들의 시작 가격 위에서 마감을 해야 돼요. 즉 3번 캔들의 몸통이 이 위에서 마감을 하면 가장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캔들로 가서 살펴보면 왼쪽 네모 박스에 있는 캔들과 오른쪽 박스에 있는 캔들의 형태가 조금 다르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캔들은 이렇게 도지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로 이렇게 나와도 샛별형 캔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2번 캔들의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죠. 이게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고 다시 도지 캔들 이후에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봉이 어디에서 마감되면 가장 좋냐? 바로 여기죠. 한 1820쯤 될 것 같아요. 그 위에서 이번 주봉이 마감을 한다면 저는 더욱더 확실하게 고점이 뚫는 파동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 때 롱 포지션만 잡을 예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캔들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마감 캔들을 지켜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체인적으로 보면 지금 비트파이넥스에서 이더리움 롱 포지션 물량이 역대 최고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게 뭘 의미할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자, 일단 이렇게 롱 포지션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개미가 만들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분명히 마켓메이커가 지금 롱 포지션을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여있는 롱 포지션을 얘네 입장에서 수익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격을 올려야겠죠. 가격을 올리면서 롱 포지션을 매도를 해야 얘네도 이 롱 포지션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겠죠. 그 흔적이 그럼 과거에도 있느냐?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롱 포지션을 다 매집을 해놓고 얘네가 가격을 올리면서 이 롱 포지션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래야 수익 실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최저점 보시면 여기 이런 부분이 이더리움의 최고점과 맞물립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볼까요? 여기가 2021년 11월 말이죠. 이때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어디였죠? 네, 최고점이었죠. 여기도 롱 포지션을 다 정리했던 시점이 언제냐? 2024년 12월 초입니다. 이때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바로 여기 고점이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일치를 하죠. 롱 포지션을 모았다가 정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롱 포지션의 물량을 줄여가고 그 물량이 다 정리가 됐을 때가 바로 이더리움의 고점이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뭐다? 롱을 모으고 있는 시기다. 얘네도 잔뜩 모은 이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그 포지션이 전부 다 정리가 됐을 때가 바로 이더리움의 고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이더리움을 살 땐가 팔 땐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살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세 가지 관점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차트가 내리받고 있는데 추세 바뀌면 사라. 이런 말 합니다. 그게 듣기에는 좋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뺏어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마켓메이커가 누가 봐도 그냥 추세가 바뀌었다, 이제 타도 된다라는 시점을 쉽게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이미 추세가 바뀌었다고 생각될 때쯤이면 이미 가격이 너무 높거나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추세가 바뀌었을 때 타라고 하면 뭐 개미들은 다 돈 벌 수 있습니까? 추세 바뀐 걸
여러분들이 쉽게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마켓 메이커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추세 바뀌었어. 이제 사도 돼. 라고 힌트를 줄까요? 그런 거 잘 안 줘요. 기관 투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눈치채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포에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잘 평가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내가 민물고기예요. 나는 바다에서는 못 살아. 이렇게 바다에서 못 사는 민물고기가 자꾸 바다에서 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바다가 뭐죠? 위험자산 투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아무 리스크 없이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시장과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은 늘 공포에 매수하고 남들이 다 망했다고 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도 크지만 그만큼 성공할 확률도 높은 시장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맞는 투자를 하십시오. 채권이 됐든 ETF가 됐든 안정적인 걸로 배당주가 됐든. 만약 제 관점이 틀려서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진짜 700을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여기서 더 매수할 겁니다. 제 매매 계획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판단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시장은 리스크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고 추가적인 관점에 대한 업로드는 제가 텔레그램에 올리기 때문에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더보기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